그의 검소함을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카네기는 어느 날 회사로 찾아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카네기에게 학교 건물 신축 기부를 요청하러 온 것이다. 카네기는 촛불 2개를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방문객이 들어오자 촛불 1개를 끄면서 손님을 맞았다. 교장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카네기에게 기부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카네기는 예상 밖으로 선선히 교사 신축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교장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었다. 어째서 내가 들어오자 촛불 1개를 꺼버렸습니까? 책을 읽을 때는 2개가 필요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때는 촛불 1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강철왕 카네기는 백만장자의 표시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수입이 항상 지출을 초과하는 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일찍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라고 자서전에서 강조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전략으로 대략 3가지를 꼽는다. 첫째, 저비용 구조의 삶이다.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늘면 고비용 구조의 삶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위기는 소득 단절 혹은 감소를 의미한다. 이때 고비용 구조에 익숙한 기업과 개인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어느 날 그리스가 그 전형적인 고비용 국가로 위기를 맞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스 공무원은 독일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았다. 그런데 세금은 더 적게 걷었다. 적게 벌고 많이 썼다. 이제 그리스는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저비용 구조의 삶에 익숙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을 끌어안았다.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저비용 구조를 장착한 기업이나 개인이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건전한 재정이다.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삶은 존재할 수 없다. 평생 돈에 쪼들리고 부채에 시달렸던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돈은 주조된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돈은 10배나 더 소중한 것이다. 부채는 위기를 부추기는 최고의 먹잇감이다. 위기는 부채에 노출된 기업이나 개인을 먼저 사냥한다. 국가, 기업, 개인을 가릴 것 없이 건전한 재정이 없으면 건전한 삶도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역사는 절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다. 셋째, 투자에서 일국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 1997년 말로 가보면 그 답이 있다. 당시 최고 수익률을 안겨준 금융상품은 바로 해외 펀드였다. 원달러 환율이 1800원대까지 치솟자 외환에서만 2배 이상 수익이 났다. 쓰나미 같은 위기에서는 주식도 부동산도 쓸려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전환되고 기술 혁신으로 위기 전파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았다. 이런 시대에서는 인간 본성이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삶의 기초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투자는 예나 지금이나 건전한 경제적 삶의 기초라는 것만은 불변의 원칙이다. 사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알거나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을 뽑았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강철왕 카네기의 말처럼 1873년 몇몇 지인들과 힘을 합쳐 강철레일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를 읽으며 제철 산업에 눈을 돌렸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붙잡았다. 그는 강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피츠버그의 주요 제강업체 대여섯 곳과 연합해 1886년 홈스테드 제강소를 합병했다. 나아가 이 회사를 중심으로 석탄, 철강석, 광석 운반용 철도, 선박 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철강 트러스트인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했다. 그가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철강 사업이었다. 그는 여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했다.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실업계에서 은퇴한 이후 18년 세월의 여생을 나눔의 삶으로 보내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를 가리켜 이런 말이 회자되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부자들이 자신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도덕적 책무를 져야 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나눔을 실천한 따뜻한 강철왕 카네기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난이 주는 선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희망을 잃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아이들이 부유한 아이들보다 유리한 점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런 소중한 경험에 견줄만한 것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백만장자 2세나 귀족 아이들에게도 있을까?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었던 시절, 어른과 똑같이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해야 했던 가난한 세월을 몸으로 부딪혔다. 전보 배달원으로, 철도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강철왕이 된 것이다. 카네기의 인생은 늘 성공을 추구하며 좌절하지 않고 줄기차게 달려서 소망했던 목표를 이루는 삶이었다. 하지만 카네기의 성공에는 운과 신의 가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수없이 따랐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이자 자본가로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적게 줘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분규도 겪었다. 더불어 카네기가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그 돈을 이웃에게 돌려줄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역설하고 선도적인 자선 사업가로서 솔선수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의 명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 카네기는 자신이 어렸을 때 소년 노동자들을 위해 개인 도서관을 개방했던 앤더슨 대령을 떠올리며 도서관에 관심을 기울였다. 스코틀랜드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욕, 피츠버그를 비롯하여 곳곳에 2,500개 넘는 도서관을 지어주고 세계적인 음악 홀을 만들어 주었으며 대학교를 세우고 카네기 재단을 만들었다. 그가 남긴 많은 명언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재산을 저승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물려받은 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독이나 저주를 남겨주는 것과 같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임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에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으며, 크게 행동하고, 크게 일하고, 크게 베풀고, 크게 용서하고, 크게 웃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살아가라. 당신의 에너지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자본을 한 곳에 집중하라. 현명한 사람은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집중해서 관리한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이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만약 운명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어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라. 대중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무료 도서관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자신이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 나의 삶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문제들 중에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것. 이라고 여겼던 카네기의 철학은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요즘 세상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다. 그래서 카네기의 삶을 추모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그의 묘비명에는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고 새겨져 있다. 카네기는 자신감이야말로 최고의 성공 비결이라는 명언을 남겼다.